악취와 매연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안동시의 수돗물 반값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24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2024 예천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개막 나흘째 경기를 이어가며 선수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5일과 26일 결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문경 석탄박물관이 1년 5개월간의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방시설 등을 보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날이 점차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주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염색공단 인근의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악취와 심한 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비산동 일원에 조성된 대구 염색산업단지. 2024년 기준 127개의 섬유 염색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그 주 원료가 석탄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화력 발전소로 인한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미세한 그 가루들이 날아와서 30분 이상 열어놓지를 못한다. 이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6년 전부터 그 염색 산단 그 악취 문제, 석탄 열병합 발전소 청정 에너지 대처의 문제로 6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시하고도 여러 차례 교류도 했고 건의도 했고, 그런데 시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역 25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탄소 중립이 강조되는 상황에 도심 석탄 발전소가 웬 말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이나 폐쇄 결정이 나기 전까지라도 석탄 화력은 하루빨리 멈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오염 부하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탄소 중립을 위해 대체 에너지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발전소는 공단 회원사들이 자비로 만든 공동시설이라 대구시가 강제로 중단시키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관리하기 힘든 측면도 이전한다 이거는 아직 정해진 방향이 없어갖고 저기 개인 사유재산이고 저희가 저기를 수용하거나 강제로 이주시킬 방법은 사실상은 없어요. 대구시는 현재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에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대체 에너지 발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8월로 예정된 연구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특검법 이슈에 눈길이 쏠려 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지만 찬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안은 말도 안 되는 재정안이고요. 최우선 면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시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반영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습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돕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정 사기 피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야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두고 찬성 170표와 반대 90표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회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당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파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개관 25주년을 맞은 문경 석탄박물관이 1년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방시설 등을 보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화를 이끌며 활활 타올랐던 검은 황금 석탄의 역사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을 닫은 지 언 30년이 다 돼가는 갱도. 탄광 깊은 곳까지 광부들을 실어 나르던 광차가 지금도 움직일 듯 자리하고 있고 당시에 석탄을 캐던 모습도 폐갱도 곳곳에 실감나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탄 모양을 닮은 석탄 박물관으로 들어가면 석탄의 생성 과정부터 광부의 삶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탄 덩어리인 괴탄 등 국가 귀속유산과 학술 연구 자료를 포함해 총 6천여 점이 넘는 유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해 20만 명 이상이 찾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로 개관 25주년을 맞아 내부 공사를 마친 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석탄에 대한 산업유산과 그리고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박물관을 조성했고요. 현재 25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근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로비에서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계단밖에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고객들은 외부 오르막길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통로 난간을 높이고 기존에 없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도 보강했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공조시설을 개선하고 성면을 제거했습니다. 박물관과 폐갱도 외에도 이곳에는 실제 광부들이 살던 마을을 재현한 탄광 사택촌과 석탄의 생성 과정을 볼 수 있는 거미 열차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잠시나마 그 시절 추억에 잠겨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많이 봐오던 그 석탄 떼고 집안에 하던 그 감회가 새롭고 그 시절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생각이 나고 나라 발전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 인력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져요. 중장년층에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에는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문경 석탄박물관. 문경시는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산업유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시의 수돗물 반값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안동시는 임시회에 앞서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톤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동댐, 이마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 시민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 예천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개막 나흘째 경기를 이어가며 선수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50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서 한국인 지도자들이 선수단을 이끌며 대한민국 양궁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은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비롯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과시했고 올림픽 최초로 여자 단체전 9연패와 전 종목 석권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25일과 26일 컴파운드와 리커브 종목 결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문경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문경제일병원이 야간 혈액투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위해 기계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한 번에 약 4시간씩 주 3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근무나 학업 등으로 인해 낮에 병원을 찾기 힘든 신장 질환자들은 치료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경제일병원은 최신 혈액투석 장비를 28대로 늘리고 야간 혈액투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따라 야간 혈액투석을 위해 안동과 구미 등 타 지역으로 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돼 지역민의 의료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경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동로 수평지구와 삼북 중곡지구에 오는 9월까지 재난감시용 CCTV를 임시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경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상북도 라이즈센터 33개 대학 관계자, 지역혁신기관, 산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지역혁신기관과 대학 간 협력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기관 간 상호교류,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 경북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라이즈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24일 0시 4분쯤 영천시 청통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돈사 3동이 불에 탔으며 돼지 35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